편집증에 빠진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재자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는 이야기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통제에 대한 욕구와 갈망이 푸틴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가 내린 결정 중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신의 군대를 지탱해주던 단 한 가지를 빼앗아 버렸고 이제 군인들은 크렘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두 단어, 텔레그램과 왓츠앱으로 귀결됩니다. 푸틴은 자신의 편집증에 너무 사로잡혀서 이 두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모두 금지하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이 승인한 대체 서비스로 이를 대체하려 하고 있습니다. 푸틴 자신과 그의 측근들이 직접 홍보하고 있는 이 서비스는 푸틴이 권력과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자신의 대통령직, 러시아의 이야기가 쓰일 때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감이나 권력과는 다릅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자신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느끼는 독재자, 상어들이 맴돌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노쇠한 독재자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지금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크라이나 군인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통신수단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그 군인들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블라디미르 푸틴이 최근 내린 흥미로운 결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월 10일 CNN은 크렘린이 텔레그램 메신저 앱의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러시아에서 단연코 가장 인기 있는 앱 중 하나입니다. 스타티스타에 따르면 16세 이상 러시아 인구의 78% 이상 이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왓츠앱이 73.9%로 그 뒤를 바짝 따르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이번 금지가 러시아 시민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모호하게 주장했으며 텔레그램 자체에 차단의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텔레그램이 러시아 당국이 범죄나 테러로 여기는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텔레그램에서 접하는 내용은 반드시 크렘린의 주장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텔레그램은 또한 금지된 콘텐츠를 앱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렘린으로부터 640만 루블, 즉 약 82만 8천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제한 조치는 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결과 수천 명이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실행된다고 불평했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크렘린에 가까운 한 소식통이 독립탐사 매체 베스트카에 밝히길 러시아인들이 겪고 있는 이 제한 조치들은 9월에 있을 국가두마 선거를 앞두고 텔레그램을 완전히 금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 여론 통제에 반대하던 인물이 사라지자 블라디미르 푸틴은 분노를 왓츠앱에 표출했습니다. 왓츠앱은 러시아에서 텔레그램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소셜미디어 앱입니다. 2월 12일 텔레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제한 조치가 시행된 지 이틀 만에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크렘린은 법률 위반 혐의로 왓츠앱도 차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르스코프는 이번 조치가 왓츠앱이 러시아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번역 다시 해볼까요? 이건 확실히 푸틴식 표현이에요. 와우. 왓츠앱이 러시아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못하게 막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왓츠앱 금지는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크렘린은 2025년부터 이 앱에 대해 조치를 취해왔고 그 결과 러시아 내 많은 사람들이 가상사설망, 즉 VPN의 도움 없이는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에도 비슷한 차단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조차도 크렘린의 강경한 온라인 서비스 차단 조치에서 예외가 되지 못했습니다. 크렘린이 말해주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러시아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서비스라면 러시아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군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걱정 마세요. 크렘린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에 이런 앱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필요한 건 맥스 가입뿐이라고 합니다. 맥스는 러시아에서 만들어졌고 크렘린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대안으로 모든 소셜미디어 기능을 한 곳에서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이 앱에서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크렘린의 지속적인 감시에 놓이게 됩니다. 러시아는 맥스를 텔레그램, 왓츠앱 등 앱의 애국적 대안으로 적극 홍보했으며 많은 유명인에게 루블을 주고 팔로워들에게 이 앱을 알리게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맥스를 고고슬루기와 통합하려도 합니다. 고고슬루기는 정부 플랫폼 접속, 요금 납부, 문서 서명이 가능한 러시아 온라인 포털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맥스를 러시아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로 가는 관문으로 만들게 됩니다. 모두 통제와 관련된 일이며 영상 후반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텔레그램과 왓츠앱 금지 조치가 전선 곳곳에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소통 수단을 잃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희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아 포로가 된 소수만이 이야기할 기회를 얻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왓츠앱,
텔레그램 등으로 군인들과 직접 소통하며 상황을 논의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푸틴의 편집증에서 비롯됐습니다. 전선에서는 수천 명의 군인들이 통신 없이 남겨질 것이며 이는 계속되는 공세 속에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텔레그램에서 11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아르항엘 스페츠나즈 채널이 밝혔습니다. 또 다른 주요 군사 블로거는 크렘린을 겨냥했지만 푸틴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이들이 크렘린 관리들을 악명 높은 헤이그로 데려가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지 않을 것입니다. 게고르 콜모그로프는 팔로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의 인정처럼 들리며 그는 민족주의 군사 블로거로 유명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왜 푸틴에게 분노하는지 군사 특파원 알렉산드르 슬라트코프의 설명이 가장 명확히 보여줍니다. 서방은 이미 스타링크 장애로 우리를 이틀 동안 넉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 지휘 및 통신 채널마저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슬라트코프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기라는 겁니까? 무슨 도구로요? 땅콩이랑 텔레폰 아파레투스 57 야전 전화기로요? 의견을 말한 한 병사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전선은 충격입니다. 스타링크도 사라지고 텔레그램도 방해받아요. 비둘기로 전쟁하라는 건가요? 큐브 인디펜던트는 한 병사가 러시아 친전쟁 텔레그램 채널에서 널리 퍼진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즉, 러시아 전략과 맞아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엔 소련 시절 탱크 등 무기가 많으니 텔레폰 아파레투스 57 같은 야전 전화화도 당연히 쓰이겠죠.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1960년대에 벌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듯합니다. 스타링크 언급은 더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푸틴이 자기 병사들에게서 두 개의 중요한 통신 플랫폼을 빼앗아간 것만 해도 충분히 심각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오직 푸틴이 자신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차단한 며칠 후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디언지가 2월 9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병사들은 이미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던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 사용을 차단하면서 스타링크 접근이 제한되어 러시아는 주요 통신 시스템을 잃게 되었습니다. 푸틴의 대응은 러시아 병사들이 사용하려고 했던 대안들마저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뛰어난 군사 전략이죠. 러시아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125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은 것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빈정거림을 빼면 이번 조치로 푸틴이 일부러 군대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크렘린이 왓츠앱을 금지하고 텔레그램을 제한한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사실 이것은 권력 유지를 위한 노인의 마지막 발악일 뿐이며 곧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저희는 헤드라인이 아닌 전체의 그림을 전달합니다. 구독하고 최신 정보를 받아보세요. 푸틴의 논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렘린의 공식 입장과 푸틴의 측근들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의 진짜 이유입니다. 왓츠앱과 텔레그램이 제한되는 주요 원인은 보안 문제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부분을 언급했듯이 크렘린은 두 앱 모두 범죄성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평범한 러시아인의 데이터를 정부보다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맥스와 함께. 러시아의 인터넷 규제 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도 보안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또 다른 러시아 관리인 안드레이 스빈토프도 특히 왓츠앱에 대한 이러한 강경 조치가 절대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인용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메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인터넷 접근 단속이 친서방 플랫폼에서 벗어나려는 더 넓은 움직임의 일부임을 숨기지 않습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푸틴과 그의 완전한 통제 욕구에 또 다른 연장선인 로스콤나드조르는 오랫동안 러시아가 서방의 어떤 영향력도 받지 않는 주권 인터넷을 가져둬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서방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푸틴이 원하는 철의 장막 밖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러시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푸틴의 편집증적 결정의 진짜 목적입니다. 텔레그램과 왓츠앱도 제한되었고 곧 금지될 예정입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신의 국민들에게 숨길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크렘린은 군사 블로거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 합니다. 이들은 종종 전쟁을 지지하지만 크렘린이 공개하길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전선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겠지만 이 모든 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사람들은 바로 전선에 있는 그 군인들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스에 따르면 푸틴이 통제할 수 없는 독립 언론 등 주요 러시아 언론사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다수 언론이 텔레그램에만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은 여러 소식통의 뉴스를 모아보는 원스톱 뉴스 플랫폼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앱은 사용자가 보는 게시물을 알고리즘으로 선정하는 대신
게시물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크렘린이 텔레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선전물을 강제로 주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앱은 사라져야 하고 푸틴의 디지털 불신을 상징하는 크렘린 승인 버전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사이버 매거진에 따르면 맥스는 크렘린의 국가 통제 감시, 인프라 벽의 또 하나의 벽돌에 불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앱은 중국 위챗을 모델로 했으며 위챗도 비슷한 도구로 비난받았습니다. 우리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시 한번 시진핑의 뒤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도치 않게 러시아가 중국의 작은 형제가 되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렘린궁은 물론 맥스로의 전환이 감시나 언론 통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폄하하려 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이 공무원, 학생, 교색의 맥스 사용을 의무화하고 곧 기본 공공 서비스 이용도 필수로 할 예정이지만 감시 앱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걱정 말라고 합니다. 텔레그램, 왓츠앱 등 모든 경쟁 앱을 금지하는 것은 이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푸틴이 러시아 국민들을 디지털적으로 고립시키려는 또 다른 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푸틴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허위 뉴스와 선전에 국민들이 갇혀있도록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왓츠앱은 푸틴 결정 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를 100%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국민을 국영 감시 앱으로 유도하려고 왓츠앱을 완전히 차단하려 했습니다. 1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을 사적이고 안전한 소통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되보이며 오히려 러시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맥스에서는 크렘린 불만만 말해도 FSB가 집에 올 수 있고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푸틴에게 충분히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푸틴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나라를 붙잡으려는 최근 조치도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합니다.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크렘린궁에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이것이 크렘린궁이 자국 군인들에게 완전히 실패한 또 다른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통신 측면에서 푸틴의 총알바디 병사들은 텔레그램, 왓츠앱, 불법 스타링크 단말기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크렘린궁이 우크라이나에서 병사들에게 다른 어떤 안전한 통신 수단도 제공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에 러시아 군인들은 거의 4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런데도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 생산된 안전한 통신 시스템을 전혀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과 왓츠앱 사용이 전선에서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암호화 기능이 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러시아 군인들에게 고향과 연결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방어선에 자살 공격을 하러 보내질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합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고 형편없는 맥스 앱은 좋은 대체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크렘린이 자신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군 내부의 소통은 완전히 끊어졌고 이로 인해 러시아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포스뉴스는 러시아 대드론 부대원들이 크렘린의 영상 호소를 했고 텔레그램이 임무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위협으로 드론을 꼽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의 드론으로 인해 3만 명의 러시아 군인이 사망했으며 이 모든 사망자는 우크라이나의 델타 시스템에 업로드된 영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텔레그램이 없어지면 러시아 대드론 부대는 우크라이나 드론 정보를 현장 병사들에게 즉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푸틴은 러시아 군인이 한 달에 5만 명씩 우크라이나에 의해 파괴되는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도록 내몰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드론 문제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장거리 드론이 러시아 석유 산업에 피해를 주고 군사력을 약화시켰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러시아 벨고로드 주지사 벼체슬라프 글라드코프는 텔레그램 채널 속도 저하가 작전 정보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리가 크렘린의 행동이 군대와 국민에게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푸틴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더 많은 통제권만 원하며 총알 바디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과 왓츠앱 금지 조치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만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결국 러시아 군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포스뉴스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러시아 군인들이 고향 친구, 가족과 연락하는 주요 플랫폼입니다. 이 앱 차단으로 러시아 군대의 기존 사기 저해 추가로 새로운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텔레그램 등 앱은 러시아 군인들이 정부가 제공 못한 장비를 구하는 데도 쓰입니다. 키예프 포스트에 따르면 러시아 군인들은 필요한 장비와 보급품을 구하려 크라우드 펀딩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은 당연히 텔레그램으로 조직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크렘린의 결정을 비난하고 있는 같은 군사 블로거들이 종종 모금 캠페인을 조직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푸틴이 제공하지 않는 것들을 푸틴의 군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죠. 텔레그램 금지는 모든 것을 망칩니다. 텔레그램이 차단되고 결국 금지되면 군인들은 군사 블로거들에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블로거들은 대중에게 호소해 자금을 모으지 못해 결국 더 많은 죽음이 발생합니다. 장비가 부족한 군인들이 소통 불가능한 드론이 많은 지옥 같은 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만이 할 수 있는 공포로 그는 우크라이나가 아닌 자기 군인들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다. 러시아 군대에는 음식과 물이 없고 군인만 많습니다. 유나이티드 24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옷이 옷걸이에 걸린 것처럼 몸에서 축 늘어진다고 어둡게 농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푸틴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자원 중 하나마저 빼앗아갔습니다. 텔레그래프는 한 러시아 군사 블로거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스타링크는 차단할 수 없지만 러시아인들의 텔레그램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푸틴을 대신해 페스코프는 텔레그램과 왓츠앱이 러시아 군인들에게 필수적이라는 모든 주장에 맞서 반박하려 했습니다. 저는 최전선 통신이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 관리된다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만 러시아 군인들과 군사 블로거들은 정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 텔레그램이 사용됐고 왓츠앱이 사용됐으며 스타링크도 사용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감시를 위한 국가 운영 서비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소통보다는 감시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비둘기나 소련 시절 야전 전화화 사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푸틴의 편집증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 수단을 앗아간 뒤 러시아 군인들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푸틴이 시작한 전쟁의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부러 지려는 것 같기도 합니다. 혁신 경쟁으로 정의된 이 전쟁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군인들을 석기 시대로 되돌리려 합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많은 사륙지대 탓에 러시아는 점령지마다 큰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제 텔레그램과 왓츠앱이 사라지면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입니다. 이 사륙지대와 우크라이나 전술이 궁금하다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푸틴의 전쟁 기계 실수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보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